오늘 밤 당신이 눈을 감는 순간 뇌는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그 반대가 일어납니다. 낮 동안은 회의하고 답장하고 뭔가 계속 처리하면서 어떻게든 버텼는데 정작 잠자리에 들어 눈을 감는 순간 생각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말이 실수였을까? 내일 그 사람한테 어떻게 말하지? 이번 달 뭔가 놓친 건 없을까? 그리고 이 생각, 저 생각이 연결되고 어느 순간 불안이 눈덩이처럼 커져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왜 뇌는 오히려 더 바빠지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 의지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못 끄는 내가 문제라고, 정신력이 약한 것이라고, 남들은 다 잘 자는데 나만 이러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그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뇌과학의 언어로, 하지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뇌가 더 활발해지는 건 설계상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불안을 멈추기 위해 뇌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오늘 밤부터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실부터입니다. 당신이 가장 아무것도 안 하는 순간 뇌는 가장 바빠집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하지만 뇌 촬영 기술이 발전하면서 발견된 신경과학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받습니다. 화면을 보고 소리를 듣고 대화를 하고 무언가를 결정합니다. 이때 뇌는 외부 세계에 집중하는 모드로 작동합니다. 전두엽과 두정엽 같은 부위들이 활성화되어서 지금 이 순간 이 작업, 이 사람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모든 자극이 사라지는 순간이 오면 침대에 눕고 불을 끄고 폰을 내려놓으면 뇌 안에서 완전히 다른 네트워크가 켜집니다. 이것에 이름이 있습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2001년에 처음 공식적으로 이름이 붙었는데 발견된 건 거의 우연에 가까웠습니다. 뇌 촬영 연구자들이 피험자들에게 아무 과제도 주지 않고 그냥 쉬게 했을 때 뇌의 특정 영역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처음에 연구자들은 이게 측정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뇌가 더 바빠진다는 게 말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실험을 반복할수록 패턴이 선명해졌습니다. 뇌는 외부에 집중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내부를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내부를 향한 시선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과거를 복귀합니다. 미래를 시뮬레이션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추측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핵심인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검토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눕는 순간 생각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낮 동안 외부 자극에 가려져 있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자극이 사라지는 순간 전원이 켜지는 겁니다. 당신이 신호를 보낸 게 아닙니다. 뇌가 자동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하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걱정되는 것들을 골라서 떠올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뇌가 근본적으로 어떤 종류의 기계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뇌는 예측 기계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단순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깊은 이야기입니다. 뇌는 매 순간 세상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이 맞으면 안정, 예측이 틀리면 경보. 이게 기본 작동 방식입니다. 신경과학자 칼 프리스턴이 정리한 예측 오류 최소화 이론에 따르면 뇌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보면 불안이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불안은 뇌가 예측에 실패했을 때 나오는 경보입니다. 미래가 불분명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때 뇌는 경보를 울립니다. 그 경보의 이름이 불안입니다. 낮 동안은 이 경보가 다른 자극들에 묻혀 있습니다. 할 일이 있고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에 집중하면 뇌는 잠시 경보를 뒤로 밀어둡니다. 하지만 밤이 오고 자극이 사라지면 미루어 두었던 경보들이 전부 한꺼번에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당신이 나약한 게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왜 똑같은 걱정이 밤에는 훨씬 더 크게 느껴질까요?
낮에는 좀 걱정되네 정도였던 것이 밤에는 이건 정말 큰일이다로 느껴집니다. 실제로 위협이 커진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작동하는 걸까요? 여기서 편도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편도체는 뇌의 아주 오래된 부분입니다. 진화적으로 보면 수억 년 전에 형성된 구조입니다. 이것의 기능은 단 하나입니다. 위협을 감지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정말 잘 작동합니다. 너무 잘 작동해서 때로는 문제가 될 정도로 편도체는 낮 동안에도 물론 작동합니다. 하지만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전두엽이 편도체의 반응을 조절합니다. 이건 진짜 위협이 아니야. 이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어라고 제동을 겁니다. 그 전두엽의 조절이 있기 때문에 낮 동안 우리는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걱정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루의 피로로 인해 전두엽의 조절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과거의 실수, 미래의 불확실성, 해결 안 된 갈등 같은 것들을 꺼내옵니다. 편도체는 이것들을 위협으로 처리합니다. 그것이 실제 물리적 위협이 아니라 내일 있을 발표에 대한 걱정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편도체에게는 구분이 없습니다. 위협으로 분류되면 위협으로 처리합니다. 결과적으로 낮에는 그냥 좀 신경 쓰이는 것이었던 걱정이 밤에는 거대한 공포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위협이 커진 게 아닙니다. 위협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약해진 겁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밤에 불안할 때 자신을 탓하는 것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그 감각은 당신이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피로한 뇌가 강화된 경보 시스템 위에서 해결 안 된 문제들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당신 탓이 아닙니다. 뇌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이야기의 방향이 바뀝니다. 뇌가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를 알았다면 이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뇌가 불안을 멈추려면 뇌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사람들이 보통 무엇을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흔한 방법들의 실패 이유를 이해해야 진짜 답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비워봐. 많이 들어보셨죠? 명상, 마음 챙김, 호흡법. 분명히 일부에게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왜일까요? 뇌에게 아무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하면 뇌는 아무 생각하지 않는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니터링 자체가 생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아이러니 프로세스 이론이라고 합니다. 하버드의 심리학자 데니얼 웨그너가 정리한 이론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무언가를 생각하지 말라고 할수록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얀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똑같은 원리가 밤의 불안에도 작동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 뇌는 걱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더 커집니다. 억압이 증폭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폰을 보는 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할 때 본능적으로 폰을 집어듭니다. 주의를 돌리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불안해서 잠깐 벗어나는 기분이 들죠. 하지만 신경학적으로는 이것이 최악의 선택입니다. 소셜미디어와 뉴스는 편도체를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새로운 위협, 비교, 흥분, 잠깐 주의를 돌리는 동안 실제로는 편도체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폰의 빛, 특히 청색광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뇌가 아직 낮이야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생물학적 수면 시계를 뒤로 밀어버리는 거죠. 폰을 보고 나서 더 피곤한데 더 못 자는 경험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술은요, 많은 사람들이 한 잔 마시면 더 잘 잔다고 합니다. 실제로 알코올은 더 빨리 잠들게 해줍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알코올은 특히 렘수면을 방해합니다. 렘수면은 뇌가 감정을 처리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깊은 수면 단계입니다. 이것이 줄어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피곤하고 더 감정 조절이 어렵고 불안이 더 심해집니다. 단기 해결이 장기 악화를 만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생각 비우기
알코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뇌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로 시도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렇다면 뇌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자이가르닉이라는 심리학자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블루마 자이가르닉은 1920년대에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완료된 일보다 미완성된 일을 훨씬 더 잘 기억한다는 겁니다. 레스토랑 웨이터가 주문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하지만 계산서가 나오고 나면 그 내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해결된 일은 뇌에서 닫힙니다. 미완성된 일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뇌는 완료되지 않은 루프를 열어둡니다. 그리고 그 루프를 닫을 기회를 끊임없이 찾습니다. 밤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그 미완성 루프들을 꺼내는 건 뇌가 그것들을 처리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루프를 억지로 막는 것이 아닙니다. 루프를 닫아주는 겁니다. 이것이 뇌가 불안을 멈추기 위해 필요로 하는 첫 번째입니다. 종결입니다. 종결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매우 단순한 행동으로 가능합니다. 잠들기 전 5분에서 10분, 종이에 오늘 마음에 걸리는 것들을 전부 씁니다. 걱정, 해야 할 일, 미완성된 대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전부 적습니다. 아무 순서 없이 생각나는 대로. 이것은 단순히 일기가 아닙니다. 뇌에게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 정보는 이제 종이에 있어 네가 계속 붙들고 있을 필요 없어. 이것을 인지적 오프로딩이라고 부릅니다. 뇌가 작업 기억에 임시 저장해 두던 정보를 외부 저장 장치로 이전하는 겁니다. 실제로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에 내일 해야 할 일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사람들은 걱정을 쓴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잠들었습니다. 뇌가 이건 내가 기억해야 해의 상태에서 이건 이미 기록됐어의 상태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 전환이 수면 개시를 빠르게 합니다. 그런데 종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뇌가 필요로 하는 두 번째는 안전 신호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려면 편도체의 작동 방식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편도체는 위협을 찾습니다. 그런데 위협이 없다고 해서 편도체가 자동으로 조용해지는 게 아닙니다. 위협의 부재는 안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잠시 후 소리가 멈췄습니다. 뇌는 이제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뇌는 소리의 원인을 확인할 때까지 경계를 유지합니다. 소리가 없어진 것과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정보입니다. 같은 원리가 밤의 불안에도 정확히 적용됩니다. 걱정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뇌는 위협이 사라졌는지 확인 불가 상태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계속 경계를 유지합니다. 편도체가 계속 켜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 신호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작은 행동으로도 가능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루틴이 그 역할을 합니다. 뇌는 패턴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얻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행동하면 뇌는 이 패턴이 나오면 안전한 시간이 온다라는 연합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와 같은 원리입니다. 다만 공포 대신 안전을 조건화하는 겁니다. 침대, 어둠, 조용함이 위협의 신호가 아니라 안전의 신호가 되도록 뇌를 훈련하는 겁니다. 따뜻한 물, 낮아진 조명, 특정 향기, 조용한 음악, 이것들이 단순히 릴렉스를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편도체에게 이제 경계를 풀어도 되는 시간이야 라고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신호들입니다. 매일 같은 신호를 주면 뇌는 그 신호가 나타날 때마다 자동으로 수면 모드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가장 깊은 이야기입니다. 뇌가 필요로 하는 세 번째는 예측 가능성입니다. 앞서 뇌가 예측 기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안은 예측이 실패할 때 나오는 경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불안을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뇌가 더 잘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낮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밤의 루틴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내일을 간단하게 정리해두면 뇌는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아니면 내일 아침 제일 먼저 할 것 하나, 이것을 적어두면
뇌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으로 분류합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라는 게 아닙니다. 뇌가 내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이라도 알아라는 감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편도체의 경보 수준이 내려갑니다. 불확실성이 줄면 경보가 줄어듭니다. 이건 뇌의 기본 수학입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성과 연결된 마지막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오늘 일어난 일을 되새기면서 자신을 비판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상황을 더 잘 처리할 수 있었는데 내일도 똑같이 할 것 같아. 이것은 뇌가 그날의 사건을 처리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하지만 편도체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기 비판은 위협의 언어입니다. 편도체는 그 언어에 반응합니다. 이 습관을 아주 조금만 바꾸면 어떨까요? 오늘 일어난 일 중에서 잘된 것 한 가지 혹은 감사한 것 하나를 떠올리는 겁니다. 이건 강제적인 긍정사고가 아닙니다. 뇌의 확증 편향을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뇌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초점을 맞춘 것을 더 크게 기억하고 더 많이 처리합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위협이 아니라 안전한 것이면 뇌는 그 방향으로 정보를 처리하면서 잠에 듭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수면 중 기억 공고화라고 부르는데 잠드는 직전의 감정 상태가 수면 중 뇌가 처리하는 내용의 방향성에 영향을 줍니다. 종결, 안전신호, 예측 가능성, 이 세 가지가 뇌가 불안을 멈추기 위해 진짜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건 복잡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잠들기 전 약 15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 15분의 구조가 뇌에게 주는 신호는 연습할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잠들기 약 1시간 전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조명을 낮춥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위기 조성이 아닙니다. 밝은 빛은 식욕차상액이라는 뇌 부위를 통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조명이 어두워지면 뇌는 밤이 왔음을 인식하고 수면 모드로 전환을 시작합니다. 이 하나의 행동만으로도 뇌는 전환 신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 종이와 펜을 꺼냅니다. 5분에서 10분 동안 2가지를 씁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마음에 걸리는 것들, 아직 해결 안 된 것들, 내일 해야 할 일들입니다. 전부 적습니다. 아무 순서 없이, 논리 없이, 생각나는 대로 아름답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인지적 오프로딩입니다. 뇌 작업 기억에서 외부로 이전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기억해야 해서 이건 이미 기록됐어로 전환하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한 가지 잘된 것 혹은 한 가지 감사한 것입니다. 아주 작아도 됩니다. 오늘 커피가 맛있었다. 길을 건너는데 신호등이 맞춰져 있었다.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좋은 순간이 있었다. 이것은 뇌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정보를 위협이 아닌 안전의 방향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 내일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내일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 혹은 내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할 것 하나를 적습니다. 이것을 적어두면 뇌가 내일을 예측 가능한 것으로 분류합니다. 불확실성이 줄고 경보 수준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폰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놓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순서로 하는 작은 루틴을 합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가볍게 읽는 책이거나 조용한 음악이거나 내용보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순서라는 겁니다. 패턴이 예측 가능성을 만들고 예측 가능성이 안전신호가 되고 안전신호가 편도체를 조용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이 진짜 효과가 있을까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작동하는 이유는 뇌가 원하는 것이 원래부터 크고 복잡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뇌는 단순한 신호를 찾습니다. 이제 안전해. 정리됐어. 내일을 알아. 이 신호들이 반복될수록 뇌는 빠르게 학습합니다. 뇌가 학습한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뇌는 반복적인 경험에 의해 물리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밤 같은 루틴을 하면 그 루틴과 수면 사이의 신경 연결이 강화됩니다. 시냅스가 두꺼워집니다. 뇌는 그 루틴이 시작되는 순간 수면 모드를 예측하고 준비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루틴이 더 강력한 수면 신호가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불안은 단기적으로는 뇌 화학의 문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뇌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성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잠드는 것은 편도체에게 밤은 위험한 시간이야라고 매일 밤 가르치는 겁니다. 편도체는 그것을 배웁니다. 구조적으로 더 예민해집니다. 반대로 안전한 루틴으로 잠드는 것은 편도체에게 밤은 안전한 시간이야 라고 다시 가르치는 겁니다. 편도체는 그것도 배웁니다. 구조적으로 덜 예민해집니다. 이것은 빠르지 않습니다.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주에서 4주 사이에 분명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다릅니다. 3달이 지나면 불안 없이 잠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기본값이 됩니다. 뇌가 달라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다른 방향에서 한번 바라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없애야 할 쪽으로 대합니다. 잠들기 전에 불안을 나쁜 것, 제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불안은 사실 뇌가 당신을 돌보려는 시도입니다. 뇌는 당신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감지하고 해결 안 된 것들을 검토하고 경보를 울립니다. 문제는 현대의 삶이 뇌에 이 오래된 시스템과 잘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뇌는 수만 년 전에 설계되었고 그때의 위협은 대부분 즉각적으로 해결되거나 도망쳤습니다. 사자가 있으면 달리고 나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걱정들 직장, 관계, 미래, 또는 즉각적인 해결이 없습니다. 루프가 닫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보가 꺼지지 않습니다. 뇌에게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뇌는 그냥 오래된 방식으로 열심히 당신을 지키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오래된 시스템에게 새로운 언어로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 밤 작게 시작해보세요. 종이 한 장, 펜 하나면 됩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들을 적으세요. 오늘 잘된 것 하나를 적으세요. 내일 아침 제일 먼저 할 것을 적으세요. 그리고 폰을 내려놓고 조명을 낮추세요. 뇌가 기다리는 것은 그 신호입니다. 이제 쉬어도 돼. 네가 붙들고 있던 것들은 내가 처리했어. 지금 이 순간은 안전해. 내일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어. 그 신호를 뇌에게 주는 방법을 오늘 배우셨습니다. 잘 자세요.